겸손은 다스베이다 35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외교 전문가들을 모신 이유가 한덕수, 최상목, 김태효 이런 자들이 뭔가 지금 우리 몰래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한덕수와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왔다. 이 틀을 정한 자체가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양자 협정 FTA가 있기 때문에 그냥 FTA대로 해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야 그건 테이블에 올릴 수 없지 하고 차기 정부가 테이블에 뭘 올릴지부터 그 메뉴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권한도 없는 작자들, 이 매국노들이 미국이 원하는 메뉴를 이미 테이블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뭘 하는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내가 미국 쪽에서 들은 최신 이야기는 한덕수가 미 의회에 연설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야 네가 뭘 해줘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면 합의를 해줄 수도 있다. 한덕수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배신의 달인이고 이면 합의의 달인입니다. 한 10가지쯤 있는데 대표적인 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5년에 한미자동차 한국에 차를 막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 제조업체 협회에서 깜짝 놀라서 슈퍼 301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의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조항인데 그거를 한국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상단이 가서 미국을 달래려고 갔는데, 그때 통상무역실장이라는 사람이 한덕수였습니다. 그런데 본 협상팀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따라갔어요. 밤에 빠져나가가지고 미국 기업 협조하고 만나서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립니다. 그 다음날 본 협상팀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만일 협상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우리가 세이프가드라 그래서 막 몰려오는 걸 막는 게 그 2년 반 유효기간인 걸 얘기 안 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해서 3년 후에 또 농민들이 또 당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FTA 때 미국은 약값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상한선 터라. 그럼 우리나라 제약기업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주미 한국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또 만나가지고 상한선을 털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복지부에서 미리 알고 그때 잘립니다. 이 사람 지금도 미국한테 다 약속해줬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상대도 안 하다가 왜 4월 8일 전화를 했을까요? 한덕수 지금 자기 살라고 미국한테 다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건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영양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선거 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주면 내가 조금 밀어주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트럼프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니, 한국의 분은 미국 덕분이라니 다 퍼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던 거야. 정말 매국노예요. 황교안이 대행 때 똑같은 짓을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사드 이미 들어와 있는데 황교안 알면서 이거 안전해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제대로 혹독하게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이 감옥에 보내는 게 중요해요. 단죄하지 못한 세월이 1945년부터 따지면 올해로 80년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라 팔아먹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매국노들 이번엔 철저히 단죄야. 제가 12월 3일 본회의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누구예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또 이러는 거 아니냐고. 저 그럼 막 화를 냈어요. 본회의장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거 용서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짧은 시간에 또 탓하고 있었구나.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거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김준영 의원님 꼭 감옥에 넣어. 이 한덕수라는 양반이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희한한 전력들이 있잖아. 자기 장인 집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 구입한 매입 자금을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가 대주잖아요. 희한하게도 미국의 큰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한국에 이권 관련했을 때 꼭 고위 관료들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개인 자택에. 그것도 성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 성금으로 그 집을 샀어, 이 사람이. 그 석유회사가 나중에 한국에서 베트남 가스 개발할 때 지분을 가져가요. 그런 것도 다 뒤져봐야 돼. 매국노법 만들어가지고 다 뒤져봐야 돼. 이번엔 넘어가지 말자고. 예. 이번에 알래스카에 유전을 개발하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알래스카의 북쪽에서 나는데 남쪽으로 1300km를 뚫고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계속 시도했는데 경제성이 안 돼서 다 포기한 사업이에요.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지금 공장장에 언급한 그 석유회사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위에 LNG를 개발해서 가장 에너지 수급이 많은 아시아에 팔아먹어야 되는 회사예요. 지금 한덕수가 이 알래스카 개발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이 양반이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알래스카를 보시면 북쪽에서 LNG가 나는데 1300km 밑에 오면 그게 일본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이권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사익으로 국익을 판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매우 의심합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더 의심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혹독하게 수사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이 그 가스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만까지 세요. 한일 간에 무릎 밑에서 예. 이야기가 좀 오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거 걱정하는데 예.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김태우가 따라갔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태우가 갔다는 거는 여기 윤석열, 김건희 뜻이 담겼다는 뜻이거든요. 친미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 타입이야. 어? 이 자가 굳이 거기 껴서 간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윤석열 집권 동안 일본과 뒤에서 꼼짝꼼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됐어. 일본의 필요한 요구, 파면 이후에도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요구를 마치 한국의 요구인 양 미국에 가서 일본 이 역할을 하려고 간 게 아닐까? 일본이 원하는 걸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예. 네, 이 부분도 일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일본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게 해달라. 뭔가 유사시에 일본인들을 일본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여기에 들어와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예, 명분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주 세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교수님이 사회를 하시겠습니다. 사회를 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무역이나 관세 부분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이 일본 자위대하고 그 한국군 그리고 주한미군 하나의 전쟁 지역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말했어요. 트럼프는 좋은 반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 압박용입니다. 거기에 김태효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이재명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들이 만들고자 했던 한미일 동맹을 깨버릴까봐 군사 동맹을. 예,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자기들이 쭉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 동맹 밑에 한국이 들어가는 그 구조를 깨버릴까봐 그 전에 빨리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특히 저 헤그세스나 루비오, 헤그세스는 국방장관이고 그다음 루비오는 외교장관, 이 사람은 반중파들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어서 한미일 동맹까지 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매우 우려됩니다. 몇 주 전에 일본하고 미국 국방하고 외교의 2+2를 동경에서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함께 한반도를 한 전쟁 구역으로 묶어버리자는 얘기를 했고 헤그세스가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없는데. 자기들끼리 한국도 같이 전쟁해야지 묶어버린 거야. 근데 김태호가 60명이 되는 통상 그 협상단하고 따라가가지고 알렉스 웡이라고 안보보좌관, 바로 부보좌관입니다. 둘은 그분 같아. 우리 같으면 안보실 차장인데 이 둘이서 한국군과 미군의 시너지를 위해서 협력한다. 그런데 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적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같이 중국을 대산화가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왔고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조선업인데 이 인간이 가서 30일도 안 남은 이 인간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한미 조선 협력 워킹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워킹 그룹. 진짜 워킹 그룹. 지가 지금 결정하고 왔어. 감옥에 보내요.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아,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매국노다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감옥을 보낼 사람 옆에 있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파면 전후로 일본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을 만난다.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파면된 자의 비서실장을 왜 만나? 근데 일본에서 굳이 넘어와서 파면된 윤석열의 비서실장을 만나. 그 외에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꾸며놓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 구도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걸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가 빠져나가지 마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관심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급한 거지 지금. 김태효라도 보내가지고 마치 우리의 요구인 것처럼 일본의 요구인데 김태효는 지금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고. 이거 매국노들이지. 매국노는 어디로 가야 돼? 매국노는 감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어? 매국노는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감옥으로 가야 돼. 사실 그 일본 극우 쪽에서 윤석열이 망했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 극우가 이제 한국의 가격파 극우하고는 손을 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상계신문에 기고하기도 했어요. 서로 과격한 안 하고 과격하고. 서로 과격 안 한 것처럼. 윤석열은 일본 극우에 의해서 과격한 극우로. 예, 예. 일본 극우의 논리파의 대표 건전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된다. 건전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재명이야.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좋은 이야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조갑제 요즘 이재명 지지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 의견이에요. 네. 지금 일본 극우는 양쪽에 손을 뻗었어요. 이재명이 집권해도 일본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그의 조갑제라든가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1월 말에 상계신문이 조갑제가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1월 말에 한 그 다음 2월부터 조갑제 씨가 여기저기서 여기 한국에 영업 중. 진짜 영업을 할까? 영업 안 할 것 같은데. 돌 이름이 돌이야?